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주목하셔야 될 점은 내가 앞으로 어떠한 탑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고 내가 당장 다음 주에는 또 어떠한 종목을 새롭게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자, 오늘 또 우리 불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락장에 끝난 이 시점에서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여러 별명이 또 갖고 있으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분과 함께 하신다면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 자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즉 한 종목에서도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면서 계속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효자 종목까지 발굴하실 수 있는 정말 큰 강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수익의 지름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수익에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시장이 참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수익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렵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의 확실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두 자릿수의 수익이에요. 한 자릿수의 수익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확실한 수익과 더불어서 특히나 지금의 이 생방송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 카나리아 바이오부터 코덱스, 코스닥 우리가 이런 레버리지 상품까지 시장의 하방의 압력에서도 수익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2번씩이나 들어가셔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점 전부 다 생방송의 히든 종목에서 다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생방송만 잘 보고 무료 노란 톡방에서 시장의 상황까지 우리가 코멘트 정확한 타점까지 함께 들어보신다면 지금의 이 시장 그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월등한 수익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좋은 수익 그리고 큰 수익을 나는 좀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5시 50분까지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 독방 오픈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하단의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 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짠 하고 띄워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원전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좀 쉬어가다가 다시금 우리가 전날부터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집트에 이어서 폴란드의 원전 신축 사업을 수주한다라는 소식으로 전날에 특히나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부각이 된 모습입니다. 윤 정부가 도래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원전 수출 10기를 목표로 정하면서 정부에서는 이 국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원전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투자 전략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는 역시나 2차 전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에 맞게 특히나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사실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2차 전지가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 특히나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은 합작회사가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을 준공했다라는 소식으로 이 두 종목 역시 오늘 또 상승세가 나타난 부분이고요. 특히나 현 시장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리튬에 관련한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리튬 관련주들까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는 내 포트에 좀 한 종목 이상은 담아둬야겠는데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야 될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정확한 투자 전략 도와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한 종목에서도 큰 효자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생방송만 잘 보셔도 두 자릿수의 수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요. 다음 주 시장 또 잘 이겨보시라고 오늘도 선물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자, 어떤 선물 종목 받아보실 수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그리고 이번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시장이 정말 난이도가 참 높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죠. 자,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과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는데 너무나 네. 알맞은 정말 시장 상황에 또 출연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선 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요즘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번 주 초에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가 했더니만은 또 주가가 내리막을 타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는 코스닥 지수도 5포인트밖에 안 빠졌고 거래소도 5포인트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종목으로 가보니까 거의 이게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종목 개수가 1,4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200개 이상이 하락을 했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7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이 좀 선방을 하니까 걔네들이 지수를 다 붙잡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내 종목은 저렇게 많이 하락을 하는데 지수는 또 오히려 하락을 많이 안 하니까 이것도 좀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생각이 드시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돼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을 이제 좀 받쳐줘야 될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식을 사들이는 것보다는 매도 쪽으로 계속 좀 대응을 하는 상태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에 대해서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은 그나마도 매입을 안 하다 보니까 시장이 참 여건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으셔야 되나 이거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좀 감내해야 될 부분도 많고 변동성도 크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최근 시장에서 매수가 몰리는 쪽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거나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매수를 하더라도 접근을 계속 해 가신다라면은 또 그것이 이제 시장이 또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종목들이 올라서면서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소개드리고 또 업종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최병구 대표님과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난이도가 너무나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상승을 하고 또 어느 타이밍에 하락을 하는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터진 이후에 우리가 한 발 늦게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손실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 최병구 대표님과 함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한 발 앞서는
이러한 전략을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분이시 아닐까 싶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 게다가 상승폭이 클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언급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생방송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장이 어떻게 되든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그러한 종목들만 압축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생방송 도중에 언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잘 보시고 무료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어떠한 코멘트를 하시는지까지 필히 들어보신다면 내 계좌에는 각광받을 수 있는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넘쳐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잘 내시고 먹고 또 먹고 전략의 창시자이신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아쉽게도 저희가 5시 50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40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기회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게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네. 자, 일단 수익률에서 와, 이게 사실 누가 이 네. 수익을 보면 이 시장이 힘들다라고 느끼겠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닥에서 거의 반이 아니죠. 3분의 1 빼고는 다 떨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종목을 이렇게 잘 보석 같은 종목들만 고르셔서 수익을 네. 내주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늘 하는 인사치를 먼저 하고 하고 넘어가 넘어가야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막 급등 빵빵할 수 있는 종목 선물 준비하셨어요?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이 종목들을 또 거래를 하셔서 재미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건데라는 네. 생각이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음. 요즘 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게 막 주가가 요동을 치니까 음. 옆에서는 이렇게 하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여건이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들으시고 종목도 받으시고 또 이 종목을 그냥 받기만 해서 해결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 사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좀 조언을 들어야 되거든요. 워낙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도 좀 적극적으로 오시고 이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꼭 우리 대표님과 방송하기 전에는 현금을 무조건 마련을 해두고 방송을 한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면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재미를 봐야 되잖아요. 주식할 맛이 나야 주식을 좀 꾸준하게 하고 싶지 우리가 절대 등지고 떠날 시장은 아닙니다. 기어이 수익 보여주실 수 있게 오늘도 우리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장중에 어떻게 또 될지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필히 코멘트와 함께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 이러한 시점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요. 얄짤없이 문은 50분에 닫힐 겁니다. 재방송 같은 거 안 하죠. 꼭 이 시간 내에 함께 하셔서요. 다음 주의 시장을 저희가 또 대차게 한번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이게 네. 시장이 정말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답답하죠. 이게 사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약간 뭐랄까 하락이 좀 많이 과대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이런 반등의 힘이 좀 나타났었는데 3거래일 연속 좀 조정 혹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좀 코스피 쪽에서 어제부터 다시 좀 외인들이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좀 사는 건가 싶은 이러한 또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너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다음 주는 또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거고 어려운 이 시장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의 여건상 오늘은 반등 포인트를 좀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오늘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면은 종목들도 좀 분위기가 나아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오늘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들이 너무 좀 적극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좀 공매도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상태에서 사실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이런 시장의 주요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려면은 뭔가 유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매도에 대한 제한 조치나 아니면은 증시 안정 펀드의 빠른 투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자꾸 미적미적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중대형주에 대한 매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 증시의 분위기가 막 개선이 돼서 선물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인 효과도 없다 보니까 뭐 지수에 대해서 대응이 상당히 미적미적해요. 미적미적하고 지수는 조금씩 하락을 하고 이러니까 일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주식을 안 가지고 주말 넘어가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종목들의 하락이 더 커져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지수 반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번 주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지수 자체는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노리는 코덱스 이제 ETF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매수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또 매수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기 수익도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연속성을 좀 더 못 보여주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더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으면은 매수가 들어오긴 할 텐데, 앞에서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을 한번 넘겨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강한 상승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없다라면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 형태처럼 답답한 흐름이 계속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초에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시장 흐름도 좀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우리가 또 고점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우리가 또 다음 주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난이도가 높다 보니 무슨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수익이 정말 극과 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수없이 이러한 정말 공력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이런 알맹이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의 극대화를 누리고 게다가 우리가 내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무료로 얻어 가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생방송만 잘만 보셔도 정말 다음 주에는 기어이 우리가 수익을 챙기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역시나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이시다라는 말씀 드릴 테니까요. 자, 시장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라도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슈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요. 오늘 들어오셔야 다음 주에 수익 보실 수 있는 모든 전략 무료로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 드려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1번 이슈를 네.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슈가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그렇죠. 일단 우리가 좀 태조 이방원이라고 지금은 약간 넘어간 느낌이었는데 태조 네. 이방원에서 원전은 사실상 그렇게 힘을 좀 많이 받지는 못했었어요. 흐름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켜보자면. 그런데 또 네. 전날에는 원전 관련주에서 이제 폴란드의 수주 이런 사업 소식으로 또 올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원전 관련주가 그 양방향의 지금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로 약간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관련해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이러한 시선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해외 네. 수출의 기대감과 정부 정책이 붙었으니까 앞으로 중장기 쪽으로는 충분하게 고성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선이 굉장히 팽배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그 유럽 쪽의 상황을 지금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주식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방송 때도 그 유럽 쪽의 전황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방산업종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덕분에 그나마 좀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상태니까 사실은 완충지대가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자국의 무기를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위적인 공백이 크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성비가 넘치는 무기를 찾다 보니까 한국산 무기가 딱 맞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한국산 무기를 지금 급하게 수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봤을 때 이 포병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하이마스하고 비슷한 위력을 발휘하는 국내에 그 생산이 된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수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폴란드는 얼마 전에 하나 디펜스하고 300문의 수입 계약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결국 예상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도 보면은 물론 원전이라는 부분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그 유럽이 평화 시대일 때는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 쪽에 밀려서 사실 경제 논리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나버리고 상황이 또 180도 돌아가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적인 부분이나 지구온난화를 따지기 전에 우선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비교적 기피했던 이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증가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말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쵸. 환경이 무엇은 중요하며,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원자력 발전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발전 단가가 제일 싸요. 그래서 제일 그 경제성적으로는 유리한데, 과거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탈원전 했던 거고, 국내 정부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 얘기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황이 국제 정세가 급하게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지금은 원전 수요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폴란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유럽 국가들, 특히 러시아하고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러시아 쪽에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지만은 러시아에서 이제 독립해야 될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수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발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수원하고도 이미 한기를 먼저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또 한국과는 아닙니다만은 컨소시엄 형태로 한국이 참여하는 거기에서도 6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유럽 전체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원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었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기술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도 원전 수출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은 당분간 자꾸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 이제 주식 얘기로 돌아오면은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게 커져 버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슈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재차 상승하기가 상당히 좋은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8월 달이라든지 7월 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의 위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개선됐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걸림돌이 되던 부분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그 신규 상장주 중에서 G2파워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G2파워는 사실 무상증자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그 무상증자 이슈도 좀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또 이 종목 자체가 그 차세대 이제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하는데, 이 차세대 소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쪽으로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매수가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 쳤고 오늘도 뭐 시장이 하락을 보이는데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노림수를 가지면 좋은데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급등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좀 약세를 타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걸 급하게 사버리면 지금 고점에 물리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좀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좀 강하게 하락을 한다든지 좀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때 그때 타이밍을 노리시면 좋기 때문에 같은 종목도 어디서 샀냐에 따라서 지금 앞서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꼭 좀 가격이 내릴 때 아니면은 좀 하락이 나올 때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원전 관련주는 현재 지수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때문에 우리가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부분 역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리모컨으로 돌리시다가 막 들으셔가지고 이 종목을 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늘 말씀드리죠. 안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필히 우리가 관심 종목에 픽해두고 특히나 이렇게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을 조심성 있게 들어가야 되는 만큼 전략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언급한 종목에 대해서는 필히 다음 주에 장중에라도 언제나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코멘트 해주실 거니까요. 수익을 일단 보자고요. 어떤 정말 이 시장에서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한다는 게 정말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재료 혹은 한 발 앞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같은 장 떨어지는 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종목에 정확한 타점, 정확하게 딱 시기까지 우리가 들어맞는다면 어떻게 수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병훈 대표님은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라고 원전 관련주에서 이 종목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자, 정확한 투자의 전략이 나는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들어오셔야 다음 주에 시장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꼭 필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기 지겹다고 막 손절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익절 위주로의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늘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1분 1초도 허용 없이 문은 50분에 닫도록 하겠습니다. 2주 이후에 또 출연하시니까 간절하게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지금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자, 네. 일단 원전 관련주에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최근에 가장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업종군이 아닐까 싶어요. 2차 전지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2차 전지가 사실 정말 잘 가고 사실 뭐 지수 상승률보다 더 잘 갔거든요. 10월 달 들어서. 근데 테슬라의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랄까요? 어제 그리고 또 이틀 전은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는 거는 사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포트에는 무조건 2차 전지 종목이 우리가 하나 이상은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무슨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는 정말 혼란스럽기 정말 따릅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문가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이 좀 올랐기 때문에 무슨 종목을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까라고 보세요?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그 정부에서 통계를 발표한 거나 아니면 예상치를 발표한 걸 봐도 다른 산업은 다 지금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반면에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성장을 더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밝은데요. 다만 밝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이 서로 공동 투자를 해서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을 새로 준공을 했어요. 이 공장의 규모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것도 물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장밋빛 전망을 마냥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양극재 생산이 포화 상태에 달했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2000년 초반에
동양제철화학이 과거에 이제 태양광 발전이 막 붐을 일으키고 막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 시점에 폴리실리콘 생산으로 인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많은 생산량을 늘렸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같이 생산을 해버리고 막 그 포화 상태가 돼버리니까 국내 업체들도 그렇고 중국의 업체들도 그렇고 서로 막 치킨 게임 하듯이 그렇게 덤핑 판매 형식으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양극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성장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것이 너무 지금 돈이 된다 싶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생산이 돼서 과거에 폴리실리콘 상황하고 똑같은 전철을 좀 밟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투자를 하실 때도 그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투자를 굳이 하겠다라면 어느 쪽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리튬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생산업 설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다 확충이 됐고 서서히 늘려나갈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문제는 리튬 공급량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개발되고 새로운 배터리 재료가 개발이 되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대세는 리튬이에요. 근데 이 리튬 가격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완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약간씩 상승을 하면서 가격은 조금 안정입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리튬이라는 부분 자체가 자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목리를 부린다든가 아니면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 제일 큰 나라가 결국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희토류를 무기화하겠다, 자원을 무기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리튬 공급이 안정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사실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각국별로 리튬 정제 시설을 빨리 만들자 그리고 리튬 원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광산 같은 것들을 빨리 매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리튬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좀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대형주들 중에서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주가 흐름을 쭉 보면은 지금 화면에 그 삼성의 SDI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2차 전지 분위기가 좋다는데 주가는 내림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6개월 이상은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가장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에코프로 쪽이나 에코프로 BM 쪽도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에코프로만 주가 상승이 나오고 에코프로 BM은 별로 상승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은 포스코 케미칼만 상승이 쭉 나와요. 이 공통점을 보니까 여기에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같은 리튬 생산이나 아니면은 리튬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호수, 그거를 매입했던 기업들이 지금 주가의 상승이 좋더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저평가도 아니고 결국 성장성이거든요. 성장이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고 그것이 미래의 가치가 반영이 돼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에서는 리튬 관련주가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셔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중대형주를 공략할 수도 있고 중소형주를 넣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많이 안 나오고 분위기 자체도 각광을 받고 있는 쪽이 포스코 엠텍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도 그동안 쭉 보시면은 그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좀 막 과도하게 올라서 가격이 높아진 상태는 아닌데 최근 10월달 들어서는 그 리튬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종목만이 리튬 관련주는 아닙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리튬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 종목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내에서도 잘 달리고 있는 정확하게 리튬 관련주 쪽으로 시장이 뜨거운 감자를 또 탑으로 뽑아주셨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또 수익의 상승을 정말 크게 볼 수 있는 이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이 종목에 관련해서 전략만 잘 세우신다면 2차 전지 내에서도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 관심 종목으로 픽해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그룹주 내에서의 딱 이 종목을 픽해 주셨기 때문에 또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지 우리가 또 이제 기대감을 갖고 같이 한번 전략을 세워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장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수익이 손실로 갈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정확하게 장중에 우리 최병훈 대표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필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꿀팁이 이분은 시그널 안 드리고 갑자기 막 무료 종목을 언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무슨 말을 또 하시는지 필히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익만 본다면 시장이 정말 현재 뭐 하락장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종목에 또 정확한 이러한 시점, 시기를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50분까지 벌써 시간이 한 10분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못 들어오시면 또 2주를 놓치시는 거예요.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들어오셔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또 무슨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최병훈 대표님의 코멘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2차 전지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 종목에 관련한 코멘트 계속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네. 일단 또 우리가 그간 또 많이 떨어졌던 부분 쪽에서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에 준비를 한 게 이런 뭐 건설주라든지 인테리어, 약간 리모델링 이런 서울시의 재건축에 관련해서의 이슈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왜 네. 강남의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하나 있잖아요. 음마 아파트. 근데 그렇죠. 음마 아파트가 이제 뭐 재건축에 관련해서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랜만에 이 관련주들이 약간 부각이 됐던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근데 중요한 게 금융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약간 PF의 이런 리스크도 좀 있는 상황이고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매력도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이슈가 뭐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약간은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주가 자체의 매력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재건축이라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단기성 재료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동안 그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이제 과거에 그 이재명 씨하고 맞물리면서 관련주가 막 부각돼서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대선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졌다 보니까 그동안 장기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종목 자체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내려버렸고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한 번은 뭔가 좀 이슈가 있으면은 강하게 급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주가 상승이 단기간에 50%, 100%씩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그리고 우리 맨날 했던 얘기 있거든요. 음마 아파트는 도대체 언제 재건축하냐고 맞아요. 맨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가 사실은 재건축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시기가 많이 화제가 되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위치가 워낙 노른자 위 땅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관심을 받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뚫어주면은 나머지 지금 강남 쪽에 어떤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상황이 좀 개선되지 않겠냐. 그리고 요즘 같이 이제 주택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냉각되어 있는 시점에
좀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지금 뭐 강원도의 그 레고랜드 때문에 사실 지금 맞아요. 건설사들 루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롯데지주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뭐 연속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잠재우면서 분위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쪽이 이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매수로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쪽에 관련된 주식들을 쭉 꼽아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나와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움직임이 나왔던 게 이제 동신건설이라는 종목하고 뭐 일성건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들이 사실은 과거에 정치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장기간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1년 이상 하락을 하고 지금 내리막을 탔었던 상태니까 뭐 공백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포기하고 떠나버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많이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서 단기성 수익을 좀 노린다라면은 한 번쯤은 좀 재밌는 거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뭔가 이슈가 있다라면은 거기에 가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자꾸만 대응을 해야지만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단순 기대감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매수가 계속 몰려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 확률이 좀 적은 시점이라면은 뭐 기업 자체가 어떤 큰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계속 시도를 하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대응을 자꾸 하시는 분들만 결국 수익을 좀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재건축 관련해서 동신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동신건설도 뭐 테마성 종목입니다.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은 앞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올라갈 때 마음이 급해져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충분히 조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하락이 좀 커질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가격을 좋은 자리를 노리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나마도 대응이 어려우시다라면은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힌트를 들으시거나 직접적으로 리딩을 들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요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밸류는 좀 싼 상황입니다. 건설주라는 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신에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건설주 내에서도 현재 이 종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남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은마 아파트의 재건축 심의가 이제 결정됐다라는 소식으로 건설주들이 한번 부각된 만큼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이 종목에 관련해서의 정확한 코멘트 꼭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참 얄밉지만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종목 역시 궁금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최병권 대표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리면서 정확한 이러한 코멘트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시장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종목을 들어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보다 더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딱 수익의 지름길만을 인도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오늘 원전과 또 2차 전지에서 리튬 관련 또한 현재 재건축에 관련한 이 지금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이 종목까지 우리가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정확한 코멘트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분 남짓 남았거든요. 제가 정말 마지막 기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필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이라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권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저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시간이 참 이 정도 되면 한 30분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사니까 네옴시티부터 막 재건 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일단 수익률 프로 보면 전문가님 늘 제가 네. 하는 마지막 질문이 있잖아요. 자, 먹고 그렇죠. 떠먹고 할 수 있는 네. 효자 종목이 또 여기에서 보이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재건 관련주가 또 오늘 올랐는데 어찌됐든 또 여기에 데모가 또 들어있고요. 정확하게 네. 지금 종목들이 다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네.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지금 내가 먹고 또 먹고를 할 수 있는 효자 종목이 또 보이실까요?
보입니다. 우리 앵커님도 저하고 방송을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촉이 뛰어나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본다라면은 가장 확률이 높고 대응하기가 쉬운 쪽이 역시 재건주 쪽일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그동안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락 이후에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고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제가 앞에서 데모를 추천드렸어요. 데모 같은 경우는 오늘도 11,000원을 넘어서 출발했고 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가가 전체적인 흐름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그 테마성 종목들을 보면은요. 오늘은 이 종목이 강하면은 내일은 또 다른 종목이 강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매수가 딴 종목으로 옮겨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종목이 강하면 이 종목만 계속 주구장창 공략하면 됐었는데 요새는 이게 상황이 쑥쑥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모를 다시 또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제 판단에는 그 과거에 흐름이 같이 강했던 그 종목 현대 에버다임 이쪽을 노리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데모를 나는 계속 끝까지 대응할 거야 하신다면 그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만은 데모는 한번 소개도 드렸었고 또 계속 끌고 가시는 분도 끌고 가실 수 있으니까 현대 에버다임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9월 달이죠. 9월 달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올랐었는데 그 뒤에 시장이 계속 힘이 빠지니까 또 급락했다가 또 최근에 다시 올라서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주가가 아침에 상승을 상당히 강하게 했었습니다만은 상승 유지가 안 되고 결국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저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좀 소위 말해서 짜증을 좀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주가가 또 떨어져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저런 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팔고 또 밑에 내려오면 또 새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저런 종목이 오히려 대응하기가 더 수월하고 수익도 잘 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현대 에버다임을 저점식으로 타이밍을 노려서 공략을 하시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또 PD님께서 역시 도사님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보는 눈이 확실하게 정말 다르다라는 말씀을 또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재건 관련주를 또 한번 우리가 유념해서 집중을 한번 해본다면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현재 이 종목 얘기하셨습니다. 이 종목으로도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면서 수익을 정말 많이 챙겼던 종목이었는데 현재 많이 떨어졌고 요새 심심찮게 계속적으로 또 올라오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눌림목을 공략한다면 또 우리 한 번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필히 이 종목까지 특히나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게 먹고 또 먹고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정확하게 코멘트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한 2분 남았거든요. 제가 진짜 마지막 기회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꼭 들어오시길 바라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3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벌써 또 아쉽게 방송 끝날 시간이 왔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짧게 부탁드려요. 네, 제가 뭐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뭐 이제 전에만큼 뭐 힘내시라 이런 얘기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장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종목이 좀 오르면은 이제 좀 살아나는갑다 생각해서 그냥 마냥 들고만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종목들이 금방 올랐다가 금방 밀려버리기 때문에 끌고 가시더라도 일부는 꼭 아침에 상승이 나오면은 일부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현금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종목만 갖고 가셔서 큰 상승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요즘 그 대응이 안 되면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 꼭 좀 팔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끌고 가시는 분할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늘 제공해주고 있는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봤네요.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주말은 또 편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 저희가 찾아서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